아까 그 앞에서 번호 넘버링 했던 거 그대로 이어서 쓰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정리하시기 좀 편할 거예요. 몇 번까지 갔어요? 4번까지 갔어요? 네, 5번 그러면 무차별 곡선 이렇게 할게요. 무차별 곡선. 먼저 무차별 곡선의 성질과 관련해서 볼록성 얘기를 좀 하고, XY 두 제와 평면이에요. 두 제와 평면. 무차별 곡선이 원점에 대해서 이렇게 볼록하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볼록. 인디퍼런스 커브. 무차별 곡선은 뭐가 일정한 궤적이라고? 효용이 무차별한, 효용이 일정한 궤적이에요. 이 무차별 곡선상에 두 점 이렇게 치우쳐 있는 점, 요런 점 한 점하고 요런 점 한 점을 이렇게 볼까요? 그럼 이 점은 A점이라면 A점에서는 X제는 적게 소비하고 Y제는 많이 소비하는 이런 점이죠. X제는 예컨대 뭐 1개, 뭐 Y제는 뭐 9개 뭐 이렇게 소비하는 점이죠. 요런 점 B점이 있어요. B점은 X제는 예컨대 9개, Y제는 뭐 1개 이렇게 소비하는 점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사실 이런 상품 묶음들은 평균적인 상품 묶음들이 아니라 극단적인 상품 묶음들이죠. A점은 1,9라는 이런 상품 묶음이고요. B점은 9,1이라는 이런 상품 묶음이어서 극단적인 상품 묶음이야. 그런데 이렇게 점선을 한번 쭉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봐서 요런 점 한 점 찍어보고요. 이런 점은 C점인데 X제와 Y제를 골고루 예컨대 5개 이렇게 소비하는 상품 묶음이다. 이렇게. 무차별선이 원점이 볼록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런 평균적인 상품 묶음이 극단적인 상품 묶음보다 더 효용이 높다는 거예요. 소비자는 보통의 소비자라면 이렇게 상품 묶음이 평균적인 상품 묶음이 요 극단적인 상품 묶음 이게 IC라고 그러는데요. IC라고 그러는데 U0 이렇게 하고 U0, U1 이렇게 상품 묶음이 효용이 더 높다. 평균적인 상품 묶음이 이게 볼록성의 가정입니다. 볼록성. 이건 아까 합리적인 소비자라면 반드시 이런 가정을 가져야 된다고? 아니요. 추가적인 가정이라고. 볼록성의 추가 가정. 두 번째, 무차별선 성질 가운데 아까 교차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교차하지 않는다. X제, Y제 두 제와 평면이 있고, 무차별선이 이렇게 생긴 무차별선이 하나 있고, 예를 들어 이렇게 생긴 무차별선이 하나 있다. 교차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 증명하는 방법이 A라는 명제를 증명하는 방법이 그 자체를 증명하는 방법이 있고, 대우를 증명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무차별선이 교차하지 않는다, 교차하면 틀렸다, 그래서 교차한 상태를 놓고 왜 이럴 수 없는지, 이걸 증명하는 방법이 있다. 자, 이런 한 점을 찍어보고요. 이런 점에서는 예를 들어서 알파라는 상품 묶음이다, 이렇게 봅시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사실은 여기 굳이 점선을 표시할 필요가 없지만 여러분 이렇게 맞춰서 그려주세요. 요런 베타라는 상품 묶음이 있고요. 요런 게머라는 상품 묶음이 있다. 베타, 게머. 맞추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요 베타라는 상품 묶음하고 게머라는 상품 묶음에서 요 게머가 베타보다 X, Y제가 다 소비를 많이 하는 점으로 나오도록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알파와 베타가 이 동일한 예컨대 무차별 곡선상에 있다고 하면 요 IC 요 무차별 곡선상에 있다면 요 알파 베타는 효용이 어때야 돼요? 같아야지. 무차별하다.
A와 B라는 상품은 똑같은 무차별 손상에 있기 때문에 효용이 똑같아야 돼. 이 소비자가 느끼는 만족도가 똑같아야 돼. 자, 알파와 게머는 어때요? 이것도 동일한 무차별 손상이 있으니까 이 소비자가 느끼는 만족도가 똑같아야 되지. 요 알파와 게머도 똑같은 만족도를 누려야 돼. 이게 뭐예요? 동일한 무차별 손상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요 게머라는 상품 묶음과 베타라는 상품 묶음을 봤더니 게머라는 상품 묶음이 베타보다 전부 다 XZ는 YZ는 다 더 많이 소비하고 있어. 그렇다면 반드시 요 게머라는 상품은 베타라는 상품보다 더 선호가 돼야 돼. 왜? 단조성이 모든 소비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 공리이기 때문에. 단조성이라는 것은 더 모어 더 베터. 다시 말하면 소비량이 많으면 반드시 효용이 높아야 된다고. 이거는 모든 소비자가 이걸 지켜야 돼. 이건 합리적인 소비자라면. 그런데 어때요? 베타가 게머보다 커, 작아? 똑같아요. 요 베타가 게머하고 똑같게 되어 있지. 왜냐하면 알파가 베타하고 무차별하고 베타가 게머하고 무차별하기 때문에 당연히 알파와 게머는 여기는 무차별하게 나와야 된다. 이게요. 알파와 게머가 무차별하게 나와야 돼요. 이걸 뭐라고 하죠? 사과가 배보다 좋고 배가 오렌지보다 좋다. 뭐 이렇게 하면서 아까 일관성에 관한 공리 무슨 성질? 이행성. 요런 이행성을 만족시키는 상태라면 반드시 단조성 위반이죠. 이 단조성이 충족이 된다고 한다면 게머는 베타보다 더 효용이 높아야 되는데 이걸 더 선호해야 되는데 무차별하다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교차하게 되면 무차별성이 교차하게 되면 반드시 두 가지 성질 중에 하나를 깨게 된다 이것이. 하나를 위반하게 된다 이것이.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까 그렇게 얘기했어. 요 단조성과 이행성 이 두 가지 공리를 가지고 이걸 교차하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다. 얘와 얘가 동일한 무차별 손상이 있기 때문에 무차별해. 그러면 얘와 얘도 동일한 무차별 손상이 있기 때문에 무차별하고 얘도 무차별해야 되는데 무차별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단조성의 공리 때문에. 그래서 단조성 위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 이것이에요. 자,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무차별성을 교차하지 않게 그리기만 하면 돼. 이해되세요? 이걸 가지고 뭐 증명하라고 문제가 나오겠어? 그런 객관식에나 있는 일이고 없어 그런 일은. 자, 무차별성의 성질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 이게 이제 조금 넘겨보세요. 넘겨보면 한계 대체율이라는 게 나와. 한계 대체율. 무차별성의 성질 이렇게 하고 여섯 번째로 그냥 갈까요? 아니 여섯 번째로 가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합시다. 세 번째. 한계 대체율. 요 MRS라고 한번 적어봐요. MRS. XY. 이 영어로는 Marginal Rate of Substitution. 한계 대체율. 이렇게 말한대요. 한계 대체율은 개념상 요 무차별성의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무차별성의 접선의 기울기야. 이렇게 한번 평면을 그려서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봅시다. XY 두 지와 평면이고 똑같이 원점에 볼록한 무차별성 이렇게 하나 그려봐. 효용이 유제로로 일정해. 이 무차별성은 이 궤적상의 모든 상품들은 다 효용이 유제로예요. 요런 한 점 찍어보고요. 요런 한 점 찍어봐. 그리고 두 점을 연결을 하겠습니다. 두 점을 연결을 해. 이렇게. XJ
처음에 A점에서 X제를 얼마만큼 소비하고 있냐면 X0만큼 소비하고 있어요. Y제는 얼마만큼 소비하고 있어? Y0만큼 소비하고 있어. X0만큼 Y0만큼 소비하고 있는 이 상품 묶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A점이에요. B점은요. X1, Y1으로 이런 상품 묶음으로 구성되어 있어. B점은 X1, Y1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 자, 그러면 A점에서 B점으로 간다고 합시다. 소비자가. 이걸 선택하고 있다가 일로 가도 소비자는 효용은 변화 있어 없어? 없죠. A점에서 B점으로 가도 효용 변화는 없어. 그런데 소비량이 변하죠. 얼마만큼? 요 소비량이 X제는 델타 X만큼 지금 늘고 있고 Y제는 델타 Y만큼 지금 소비량이 줄고 있지. 자, 우리가 이런 개념을 한번 보자. MU. 우리가 앞에 U라는 것은 효용이라고 그랬고요. MU는 한계 효용 이렇게 불러요. 마지널 유틸리티. 한계 효용. 한계 효용은 개념상 뭐냐면 마지널은 항상 추가적인 한 단위 이 개념이야. 추가적인 한 단위. 마지널 유틸리티, 마지널 코스트 뭐 이런 거 전부 다 마지널 이거는 추가적인 한 단위야 이 말이야. 그래서 추가로 한 단위를 뭐 했을 때 더 소비했을 때 효용의 뭐예요? 증가분이야. 효용의 증가분. 이제 미분의 개념이 나오는데요. 이 개념들을 하나씩 잘 따라오세요. 마지널 유틸리티는 추가적인 한 단위 더 소비했을 때 효용의 증가분인데, 자, 미분으로 따져보면 효용함수를 뭘로? 해당 재화로 미분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재화가 붙어 있어야 돼, 항상. 그래서 MU, 여기다 X라고 쓰면 X제의 한계 효용. 그 말은 X제 한 단위, X제를 추가로 한 단위 더 소비했을 때 효용의 증가분이에요. 뭐를 미분한다? 요 효용함수를 뭘로 미분해? X로 미분한 거야. 그러면 여기는 X를 얼마나 더 늘렸다고? 델타 X만큼 효용을 늘렸어. 한 단위만 늘리면 MUX인데 델타 X만큼 X제 소비를 늘렸어. 그러니까 여기다가 곱해야지 델타 X를. 자, 두 번째 MUY라고 한번 써봐요. MUY. MUY는 뭐라고? 효용함수를 뭘로 미분한 거라고? Y로 미분해야지 이제. 그래서 Y제 한 단위 추가 소비에 따른 효용의 증가분. 이게 MUY야. Y제 한 단위 뭐 했을 때? 추가로 소비했을 때 효용의 증분. 뭐를 미분한 거라고? 효용함수를 Y로 미분한 거라고. Y로. 요거 Y가 아니고 U입니다. 효용함수를 뭘로 미분한 거? Y로 미분한 거야. 그런데 Y제 소비는 한 단위가 줄었어요? 아니면 델타 Y가 줄었어? 델타 Y가 줄었지. 그래서 델타 Y를 곱해야지. 이렇게. 자, 그러면 X제를 델타 X만큼 늘렸을 때 효용은 당연히 증가하죠. 늘렸으니까. 요거 늘렸으니까. 지금 A에서 B로 오고 있는 거예요. 잘 따라오세요. 요 A에서 어디로 가고 있어 지금? B로 얼마 가고 있어? 그러니까 X제 소비는 지금 늘렸고 델타 X만큼, Y제 소비는 델타 Y만큼 줄였어. 그랬더니 효용 변화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요거는 델타 X만큼 X제를 늘렸을 때 총 효용의 증가분이겠죠. 이거는 뭐예요? Y제는 델타 Y만큼 효용을 소비를 줄였을 때 총 효용은 감소하겠죠. 그런데 A점과 B점이 동일한 무차별성상에 있기 때문에 효용 변화는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이 효용의 변화는 델타 U, 요 효용의 변화는 없어. 제로야. 자, 그렇다면 우리가 MRS라는 개념을 이제 조금 더 수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MRS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여기가 IC라고 이렇게 효용이 일정하다라는 조건 하에 이렇게 씁니다. 수학에서는 효용이 일정하다는 그 조건 하에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X제 소비를 지금 늘리고 있고요. Y제 소비는 줄이고 있어. 그러니까 이 델타 X와 델타 Y는 변화 방향이 같아 달라? 다르죠? 달라. 그런데 우리가 MRS 값은 무차별선의 접선의 기울기인데 사실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접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을 씌운 것입니다. 절대값을. 그래서 마이너스 값으로 표시하지 않아요. MRS는 항상 플러스 값이에요. 그래서 앞에다가 이 마이너스라고 이걸 집어넣어줘서 얘하고 얘가 변화 방향이 항상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효용이 일정하려면 내가 여기요 아까 1개 9개 소비하다가 여기 지금 9개 1개 소비해서 효용이 무차별하려면 당연히 변화 방향이 X제 소비랑 Y제 소비랑 변화 방향이 반대로 움직여야 되겠죠. 둘 다 같은 방향으로 가버리면 효용이 크거나 작아지겠지. 그래서 요 개념이 뭐라고요? 요 개념이 MRS야. 요 개념이 MRS. 무차별선 이 효용이 일정하다는 조건 하에서 X제 소비를 내가 델타 X만큼 늘렸을 때 Y제 소비를 얼마나 줄일 건가. 자, 그러면 요거 이퀄 해가지고 우리가 분수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지금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곱하면 서로 같습니다. 아시죠? 이거는? 대각선으로 서로 곱하면 알아. 그러면 맞아. 델타 X에다가 뭘 곱해야 돼? MUX를 분자에다가 이렇게 곱해야 대각선으로 이렇게 곱해지는 거고 그 다음에 MUY에다가 여기를 Y에다가 곱해야지 이렇게 대각선으로 곱해야지 MUX 델타 X 플러스 MUY 델타 Y 이게 이퀄이 된다 이것이에요. 응? 요게 바로 MRS 정의식이고 요게 MRS의 정의식이고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 이걸 해서 MRS 하참자로 XY 이렇게 씁니다. MRS XY 이 무차별선의 접선의 기울기다. 두 번째 MUY분의 MUX이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 이제 비율이 많이 나올 거예요. 자, 요거 항상 분자를 중심으로 설명을 합니다. 분자를 중심으로. MUX는 뭐라고? X제 한 단위 추가 뭐 했을 때? 추가 소비했을 때 효용의 증가분. 이거요. 뭐로 평가했을 때? Y제로 평가했을 때. 이렇게 써놔요. 항상 분모는 기준만 되고요. 요 Y제로 평가했을 때 MUX에 관한 거예요. 이게 자체가. X제 한 단위 추가 소비했을 때 효용의 증가분인데 뭘로 평가한다고? Y제로 평가했을 때 이렇게 쓴다. 이거 금방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일단 알아두세요. 항상 우리가 나중에 뒤에서 계속 얘기할 텐데 요 PY분의 PX는 제와의 상대 가격이라 그랬잖아요. 그쵸? 이건 PX, X제 10,000원짜리, 이거 5,000원짜리, 이거 절대 가격이고 이걸 비율로 표시하면 상대 가격이라고 이렇게 불러. 그런데 항상 분자를 중심으로 읽어요. 이게 X제의 상대 가격이라고 Y제 상대 가격이라고. X제의 상대 가격이라니까 이게. X제의 상대 가격. 이거는 X제의 뭐겠어요 그러면? 한계 효용입니다. X제의 한계 효용. X제 한 단위를 내가 추가 소비했을 때 효용의 증가분. 뭐로 평가했을 때? Y제로 평가했을 때. 효용이라는 것은 아까 뭐라 했어요? 만족도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Y제로 평가했을 때 X제의 만족도인데 만족도는 객관적인 거예요? 주관적인 거예요? 주관적인 거죠. 그래서 써놔요. X제의 주관적인 만족도다. MRS는 뭐라고? X제의 주관적인 만족도.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X제를 좋아하는 정도예요. X제를 좋아하는 정도. 소비자가 느끼는 그런 마음속에서 느끼는 만족도. 요게 MRS다. 그게 무차별선의 접선의 기록이 나온다 이것입니다. 자, 거기 어디 그게 내용이 있냐면 84페이지 그래프 밑에 볼록성은 몇 줄? 볼록성은 소비자가 극단적인 상품의 조합으로 구성된 상품 묶음보다 뭘 더 좋아해? 여러 상품을 골고루 섞여 있는 상품 묶음을 더 선호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 다음에 85페이지 가보면 선호책에 볼록성이 없는 거 이런 건 나중에 우리가 수학적인 의미니까 나중에 뒤에서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한계 대체율 이거예요. 한계 대체율 MRS. 그 위에 소비라고 써놔. 소비의 한계 대체율. 한계 대체율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야. 생산 가면 또 한계 대체율이 또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비용 고려하면 또 한계 대체율이 또 있어. 그 한계 전환율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소비 한계 대체율입니다. 개념상으로는 뭐라고?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의 절대값. 두 번째, XJ의 주관적인 만족도, XJ를 상대적으로 좋아하는 정도, 거기까지. 어? 자, 제일 밑에 줄에 그게 적혀 있어. 두 상품 사이의 주관적인 교환 비율. 이걸 한계 대체율이라 그런다. 그래서 그 4.4 가보면, MRS XY는 마이너스 델타 X분의 델타 Y 이렇게 되어 있나요? 요 델타 X분의 델타 Y 요거요. 요게 MRS라는 것이고요. MUY분의 MUX로 쓸 수가 있다. 그건 이제 뒤쪽에 나와 있는데, 일단 4.4에 무차별선의 기울기에다가, 무차별선 아까 어떻게 생겼다 그랬어요? 항상 우하향하다 그랬나요? 그렇죠. 항상 우하향하니까 기울기는 어때? 항상 마이너스 값이지. 그래서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가지고 사실은 절대값을 씌운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87페이지 보면 그 첫 번째 줄에 이 지불 의사라는 것은 소비자의 선호에 의해서만 결정될 뿐 상품 가격과는 무관한 개념이다. 거기다 몇 줄 거나요? 주관적인 만족도라는 것이 우리가 소비자의 마음속에 있는 거지 객관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게 거기 그 두 번째 단락부터 그림 4-8 이러면서 두 번째 단락부터 이게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쭉 설명이 되어 있고 거기 별표하고 꼼꼼하게 읽어봐야 돼요, 여러분.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거기서부터 그 두 번째 단락부터 87페이지 꼼꼼하게 읽어보고 그 4.6에다가 별표를 하고 MRS가 뭐냐? 그러면 방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설명이 쭉 나와야 되고 요 수식이 나와야 됩니다. 이게 효용함수를 뭘로 미분하고 X로 미분하고 Y로 미분하는데 지금 효용함수라는 게 전혀 주지 않았지만 여러분 이제 다음 단계 가면 뭐가 나온다고요? 효용함수가 나오고 그걸 이제 미분해서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게 MRS를 구하는 거예요. 재밌어요. 재밌어. 모르는 게 재밌습니다. 자, 제일 끝에 보면, 제일 끝에, 87페이지 제일 끝에, 그 무차별선의 다섯 번째 성질,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여기 다섯 번째 성질 요거요. 볼록성이에요. 요거. 볼록성. 이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모양을 갖는다는 것을 한계 대체율 체감의 법칙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자, 이제 봅시다. 여기 옆에다 평면을 하나 더 그려서, 요 평면에 관한 설명이에요, 계속. 자, 보시면, XY 두제와 평면에 이렇게 무차별 곡선이 있었어요, 이렇게. 요게, 효용이 일정한 궤적이 유제로야. 처음에는 요런 점과 요런 점이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요. 요런 느낌이 있었어. 아, XJ가 많이 이렇게 늘었네. YJ는 많이 줄었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요. 얘를 B점을 A에 가까이, 아주 가까이 갖다 놔버리면 XJ를 조금 늘리고 YJ를 조금 줄여서 효용이 일정한 상태가 그런 점이 있어. 지금 여기서는 9개 1개 쓰고 1개 9개로 이렇게 많이 변했지만 여기서 9개 쓰다가 8개 1개만 줄이고 얘가 1개 하다가 2개로 이렇게 줄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늘리고. 이렇게 미세하게 변화시키는 거를 이제 보통 이제 이걸 미분이라 그래요. 미분. 그래서 이거는 이제 두 점 사이의 기울기인데 요거를 미세하게 B점을 이렇게 가까이 가버리면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됩니다. 한 점에서 이렇게
이렇게 한 점에서 이런 접선의 기울기가 나와. 그 사실상 그래서 이 접선의 기울기라는 것은 두 점 사이가 멀어요, 짧아요? 짧아. 짧아. 이런 한 점에서의 사실상 접선의 기울기고, 요게 이제 미분의 개념입니다. MUX는 XJ의 한계 효용 그랬잖아요. 한계. 지금 이 사람은 XJ와 YJ 소비를 통해서 만족도를 누리는데 XJ 한 단위를 더 소비했을 때 효용의 증가분. 이 말은 이때는 YJ 소비량은 주어져 있는 거예요. 마지널이라는 것은 항상 주어진 게 있어. 변하는 게 있고 그 변하는 게 한 단위 변했을 때 다른 건 다 주어져 있다고 간주하는 거야. 자, 여기 보시면 두 점 사이가 지금 방금 아까처럼 이 두 점 사이가 요렇게 크게 변했다고 하면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요렇게 특정한 점에서의 무차별선의 접선의 기울기는 이렇게 표현이 된다. 요런 한 점이 있어요. A점이 있어. A점에서 요렇게 XJ 소비량은 X0만큼, YJ 소비량은 Y0만큼 이렇게 소비하고 있는데, 이런 점에서 한번 보면요. B점에서 XJ 소비량은 X1만큼, YJ 소비량은 Y1만큼 이렇게 XJ 소비는 늘리고 YJ 소비는 줄여봐야 효용 변화는 없다. 동일한 무차별수사가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접선을 한번 그려보면요. 이 곡선의 접선을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요게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라면 MRS, XY 어떤 점을 지나는 요 A점을 지나는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라고 말할 수 있고요. 요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MRS인데 MRS XY 어떤 점을 지나 B점을 지나는 MRS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요게 기울기가 가파르고 요게 기울기가 완만한 거죠? 그렇죠. 요 기울기가 가파르고 이게 완만한 거야. 그럼 앞에 마이너스가 그대로 붙어 있다면 어떤 게 크고 어떤 게 작은 거예요? 마이너스 1이 큰 거예요? 마이너스 100이 큰 거야? 마이너스 1이 큰 거죠? 그러니까 얘가 더 큰 거야. 그쵸? 그쵸? 이게 작을수록 큰 거니까, 기울기가. 그런데 그 마이너스를 빼버리는 게 뭐라고? MRS라고. 마이너스를 빼버린 게 MRS야. 그러면 어떤 게 큰 거예요? 얘가 큰 게 아니라 얘가 큰 거죠. MRS는 얘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A점에서 B점으로 가면 MRS가 커진 거야, 작아진 거예요? 작아진 거죠. MRS가 1로 가면서 A점에서 B점 가면서 작아진 거지. 마이너스만 들어가면 왠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 공부를 나중에 해도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 원래는 얘가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0보다 큰 거예요. 얘가 큰 거야. 그런데 MRS 값은 앞에 마이너스를 떼버린 상태에서 우리가 측정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얘가 크고 얘는 작은 거다. 그 말은 A점에서 B점으로 이렇게 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MRS 값이 점점 MRS XY 요 값이 점점 작아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까 이걸 뭐라고 써놨어? 여기 요 MRS를 뭐라고 써놨어? XJ를 좋아하는 정도, XJ의 주관적인 만족도 이랬잖아요. 그러면 A점에서 B점으로 갈 때 MRS가 점점 작아진다는 것은 주관적인 XJ를 좋아하는 정도가 점점 작아진다 이것이. 보통의 소비자들이 그렇지. 내가 하나만 소비할 때보다 2개, 3개, 4개 계속 소비량을 늘리게 되면 만족도가 어떻게 된다고요? 줄어든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요 A점에서 B점으로 가게 되면 점점 만족도가 줄어드는 것을 MRS 체감이라고 말한다. MRS 체감의 법칙이다. 무차별선이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 항상 MRS는 체감하죠. 그런데 무차별선이 선형이야. 선형이에. 그럼 체감하는 거 일정한 거예요. 접선의 기울기가 항상 일정하잖아. 예를 들어서 보세요.
이렇게 생겼어, 무차별선이. 이렇게 생긴 무차별선이 있다고 없다고? 있다고. 이런 추가 가정을 해야 이런 게 생기고. 이런 무차별선이 있다고요. 이게 선형 무차별선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얘는 이 점에서나 이 점에서나 이 점에서나 이 점에서나 다 어때, 접선이? 다 똑같잖아. 이렇게 생겨. 다 똑같아. 어? 그 말은 MRS가 체감한다는 것은 요 무차별선이 원점에 대해서 볼록할 때만 성립하는 것이죠. 항상 성립해요? 아니요. 이럴 때만 성립한다니까. 우리가 MRS 체감의 법칙 그러니까 항상 성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무차별선 MRS가 체감하는 것은 무차별선의 접선이 점점 완만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자, 이제 예외적인 무차별선을 좀 보기 전에 그 89페이지 한계 효용의 체감의 법칙에 대해서 체크를 좀 하시고, 한계 효용 체감이다. 경제학 원론을 배울 때 만약 모든 상품에 대해서 한계 효용의 체감의 법칙이 성립한다고 할 때 믿죠? 모든 상품, 내가 사과 1개 먹을 때와 2개 먹을 때, 3개 먹을 때 점점 만족도가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한 상품 소비량의 변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연습 문제 나중에 보면 있습니다. 한 상품의 소비량의 변화가 다른 상품의 한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이게 아주 중요한 과정인데요. 한계 대체율 법칙은 자동적으로 성립하게 된다. 어떤 의미인지 나중에 하겠습니다. 수학적으로 증명도 할 수 있고, 일단 우리는 그 뒤에 두 상품이 완전 대체제인 경우, 동그라미 완전 대체제, 그 뒤에 넘어가 보세요. 첫 번째 이렇게 생겼다요. 이렇게 무차별선이 완전 대체제인 경우 무차별선. 그 완전 대체제라는 거를 설명을 쭉 하고 있는데, 그 앞에 보세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지금 술을 두 가지 술이죠. 하나는 막걸리고 하나는 맥주인데, 그 보면 앞에 넘어와서 밑에서 두 번째 줄에 한 종류의 술 한 잔을 빼고 다른 종류의 술 한 잔을 더하면 효용이 똑같은 수준에 있다고 하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죠. 이거 선형이니까. 이거 선형이에요. 요 파란색의 직선이 지금 무차별선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얘만큼 늘리고 얘만큼 줄였는데, 얘만큼 늘리고 얘만큼 줄였는데 효용이 똑같아. 그럼 이게 만약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면 얘 한 단위 늘리면 한 단위 줄여야 되겠지.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완전 대체제의 경우는 한 재와 소비량을 줄이는데 다른 재와 소비량이 일정하게 늘거나, 반대의 경우에 완전 대체제는 선형으로 나온다. 완전 대체제 동그라미 해놓고, 완전 보완제는 거기처럼 이제 L자형으로 나오는데, L자형. 무차별선의 형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이게 첫 번째 이게 완전 대체제의 경우, 두 번째 완전 보완제의 경우는 xj, yj, yj. 예컨대 45도의 반직선을 하나 끌어내나. 45도라면 이게 항상 이 궤적에서는 y와 x가 같을 거예요. xj를 예컨대 한 단위 내가 소비하고 yj도 똑같이 한 단위 소비한다면 이런 점에서 출발을 할 수 있다. 한 단위 응? 요 한 단위 이런 점에 출발할 수 있어요. 그런데 xj는 한 단위 그대로 있는데 yj가 두 단위를 소비하게 될 때 아무 짝에도 쓸모 없을 때가 있다. 오른쪽 운동화, 오른쪽 신발과 왼쪽 신발, 이게 한 켤레씩 있어야 나의 효용을 더할 수 있지. 세 짝 아무 필요 없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신발은 한쪽인데 왼쪽 신발은 두 쪽 대봐야
두 쪽이 돼봐야 나의 효용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왼쪽 신발도 한쪽인데 오른쪽 신발이 두 쪽 돼봐야 아무런 나의 효용에 차이가 없다. 이거를 우리가 이런 형태의 무차별 곡선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고, 이 궤적에서는 효용이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유제로. 이거는 왼쪽 신발과 오른쪽 신발 완전 보완 관계에 있는 재화다, 이렇게 말해요. 완전 보완제다. 나중에 뭐 이런 것들을 공부를 좀 하시는 분들은 이게 레온티에프형 효용함수에서 도출된 두 재화가 이렇게 생겼다. 레온티에프형 효용함수. 여기 나중에 이제 다 할 거니까요. 여기다가 이렇게 써놔요. 레온티에프형 효용함수는 조금 있다가 다음 시간에는 이게 이제 효용함수를 좀 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겼어. 이 효용함수가 x, y. 이건 좀 간단한 거니까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x, y. 요 x, y 요 앞에 민 붙어 있는 것은요, 요건 미니멈 이 말입니다. 미니멈, 미니마이즈 아니고 미니멈, 가장 작은 것 이 말이에요. 가장 작은 것. 요 x와 y 중에 가장 작은 것이 나의 효용을 결정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요게 1, 10 효용이 얼마? 1, 10 효용이 얼마? 1. 10 효용이 얼마? 10. 2, 3 효용은 얼마? 2. 그러니까 가장 적은 게 나의 효용을 결정한다. 이게 레온티에프형 효용함수. 레온티에프. 레온티에프형 효용함수. 완전 보완제고, 자, 비제화라는 게 또 있고 중립제라는 것도 있는데, 자, 보세요. 요 Y라는 제화하고 X라는 제화가 지금 원점에서 기본적으로 멀어질 때는 다 효용이 증가한다는 거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원점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효용이 증가해. 그 말은 요 X, Y제가 다 내가 많이 소비할수록 좋은 제화지. 이걸 이제 좋은 재화, 이거 그래서 영어로 good 이렇게 말하고, 나쁜 재화 이거를 bad 이렇게 씁니다. 그 복수로. 그런데 이 좋은 재화, 나쁜 재화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재화, 비재화 이렇게 말을 해. 재화, 비재화 이렇게 말한다고. 보통 이제 많이 드는 비재화로 공해 물질, 뭐 쓰레기,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이 다 비재화다고 이렇게 하고, 비재화는 뭐예요? 자신의 효용을 떨어뜨려야 효용에 관계없어. 효용을 떨어뜨려요. 효용을 떨어뜨리는 재화를 비재화라 그러고, 나는 쓰레기 뭐 아무리 있든지만 나 신경 안 쓴다. 이러면 무슨 재화? 중립재. 효용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재화를 중립재화라 이렇게 말해요. 예를 들어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 점점 설 자리가 없는데, 나는 뭐 담배 옆에 주위에서 피우든 안 피우든 뭐 별로 신경도 안 쓰이고, 뭐 아무렇지도 않다. 나는 근데 담배를 안 피워. 그런 사람이면 담배가 무슨 재화라고? 중립재. 그런데 나는 안 피우는데 옆에 담배를 피우는 냄새만 맡으면 너무너무 싫어. 이건 비재화. 비재화. 자, 그런 경우에 무차별성이 어떻게 생겼냐면, 자, X라는 재화가 있고 Y라는 재화가 있어요. 무차별성이 이렇게 생겼다면요. 얘는 X제가 한 단위냐, 두 단위냐, 이런 거에는 관심이 있는 애예요. 그런데 Y제는 뭐 한 단위냐, 두 단위냐, 아무런 관심이 없어. Y제에 대해서, Y제가 중립제이면 이 재화에 대해서 완전 비탄력적인 형태로 이렇게 무차별선이 영향을 안 받는다. 항상 수직선의 형태면 영향을 안 받는다 생각하면 돼요. 가격이면 물가 영향을 안 받고, 임금이면 임금의 영향을 안 받고, 뭐 이런 거예요.
자, X는 예컨대 뭐 쌀 이런 건데, 뭐 초콜릿 뭐 이런 건데, Y는 예컨대 쓰레기야. 혹은 공해 물질이야. 그러면 내가 이렇게 생각해 봐요. 이런 한 점에서 출발한다고 생각을 해봐. 내가 어쩔 수 없이 옆에 쓰레기, 길 가다 보면 쓰레기 감수하고 살아야 돼. 그러면 나에게 더 많은 식료품을 주면 효용이 커지겠죠. 자, 똑같은 내가 식료품을 먹고 사는데 쓰레기는 적으면 좋잖아. 양쪽에서 효용이 이렇게 증가 방향인데요. 이 증가 방향 양쪽이 잡아다니면 가운데로 이렇게 벡터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2차원 평면에 이 벡터의 방향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효용은 어디로 갈수록 이쪽으로 갈수록 효용이 증가해. 아까 뭐라 그랬냐면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효용이 증가한다 그랬는데 보통은 이렇게 비제화가 있으면 비제화 쪽에서 출발을 해서 반대 방향으로 갈 때 효용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보통은 반드시 그렇지도 않아요. 보통은 효용의 증가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오목해. 효용의 증가 방향에 대해서 오목하다. 뭐가? 무차별선이. 인디퍼런스 커브가. 자, 거기 비제와 중립제 다 개념이 나와 있으니까 그거 체크하시면 되겠고, 4장까지 했고 지금 5장을 못 갔네. 5장을 못 갔는데 뭐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뭐 첫날 둘째 날이기 때문에 충분히 앞으로 많이 갈 날이 많고, 내일은 어디까지 할 거냐면 5장을 전체 여러분 예습을 한번 읽어오세요. 5장을 전체 읽어오시고 6장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봐서요. 오늘 많은 부분을 설명을 했기 때문에 예산 제약이라든가 ICC, PCC 이런 설명을 했기 때문에 조금 빠른 속도로 갈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중간에 이제 뭐 함수, 동차 함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면 조금 어려워지는데, 일단은 그 6장까지 다 마치고 나서 우리가 그 소비자 선택 이론에 관한 기본적인 그 수리적인 접근 잠시 해보겠습니다. 6장까지 할 테니까 내일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내일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